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좋은 나무 기독학교 부모 교육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교육을 통해 정말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교육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내리고 내 인생에 접목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선이와 또 채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정말 깨끗함을 낳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정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육이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금 화면이 두 쪽이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 어디 봅시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준이 찬이 어머니도 뵙고 우리 로운이 어머니, 윤진이 어머니, 준환이 영환이 어머니, 연재 어머니, 하엘이 라엘이 어머니, 우리 라엘이 또 라엘이 어머니, 우리 여기 그 은샘이 은철이 어머니시죠? 아닌가요? 아닌가? 아닌가? 우리 지석이 어머니, 우리 승리 진리 어머니, 우리 로이스 로데 어머니, 우리 도아 어머니, 우리 사랑의 어머니, 니엘이 어머니, 우리 서우 어머니도 보이고. 이렇게밖에 못 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죠? 오늘 우리 성품나라 예배의 본문 말씀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나 말씀 읽고 제가 오늘 우리 SQ 교육을 또 시작하는 데 앞서서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혹시 같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마가복음 2장 4절 준비되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성품나라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지껏 학사 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으며 또 정말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등교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참 하나님 말씀과 또 예배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또 정말 감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 기독학교 학부모님들께 오늘 교육과 내일 비전 설명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비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참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지만 우리가 뭐 코로나가 사실은 작년에 끝날 줄 알고 또 백신이 나오면 그걸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가 끝날 줄 알지만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비욘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시기일수록 다음 세대가 엎드릴 수 있는 교육과 그 교육을 통해 그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학교와 또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절제 SQ 특강 우리 그 어머님들 한 3분 정도를 제가 너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은 같이 지금 3개를 좀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제가 같이 하나 세 분 거를 읽어 드릴게요. SQ 진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절제 SQ를 높이는 방법에 네 가지 모두 정말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대되게 행동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반성해 봅니다. 낮은 점수에 또 한번 놀랬습니다. 자기 조절이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욱 기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제 SQ 특강을 통해 배운 점,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자문의 말씀처럼 가정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날 때 문제가 항상 각자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훈육할 때 올라오는 화가 인내의 모습도 있지만 감정과 행동을 절제해야 하는 것임을 한 번 더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품 훈계와 연결해 보면 아이들에게 감정적 화가 아닌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리며 훈육하고 사랑하고 칭찬해 주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SQ 진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부모로서 신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 번 생각해보고 행동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 아이들을 생각보다 신중하고 생각보다 자기조절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제 SQ 특강을 통해 배운 점,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무한한 칭찬을 해주고 지켜봐주면서 무슨 일이든 할 때 든든한 후원자로서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억압을 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선이 어머니가 쓰신 겁니다. 말, 감정, 행동의 영역에서 엄마 아빠가 먼저 절제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에 큰 도전과 반성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2달 동안 함께 절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노력한다면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우리 가정을 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 기독학교 학부모님들께 이 교육을 통해 정말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또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또 만나는 시간이 됐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기술이 변해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창조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과 껍데기에 불과하다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방법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정말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간다면 그 무엇도 우리 아이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자신 있게 세상의 웨이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창의성 말씀 중풍 환자가 밑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지붕을 뚫어서 중풍 환자를 예수님 앞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마음으로 학교 학사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학교입니다. 참 정상등교라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학사 운영이 안 됐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의성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참 많은 정말 기도와 또 신뢰 또 믿음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멈추지 않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로 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체육관 또한 지금 저희가 융자가 안 나서 문제였지만 최대한으로 돈을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이 지금 코로나라는 시기에 묶여서
분출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또한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몸과 마음 또 영이 건강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짜 온라인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자, 저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진짜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어머님들 꼭 비전 설명회 7시에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참석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다면 아버님들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학교라는 틀 안에서 예전에 세상을 따라가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공동체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SQ 교육 또 창의성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너무나 반갑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의성의 주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새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정의죠. 네,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네, 우리가 창의성 없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생각도 고정, 감정도 고정, 행동도 고정. 나는 안 돼, 나 못해. 창의성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성품을 받은 우리는 창의성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시대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창의성이란 생각은 반짝반짝, 행동은 통통통 새롭게 해보는 것. 네,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이제 막 입을 떼고 엄마 아빠 하는 아이들부터 우리는 이 성품 교육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 언어가 사상이에요. 언어가 성품입니다. 언어가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가르쳐 주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아주 일찍부터 성품 정의로 노래를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는 것 아주 중요한 영성 교육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이제는요, 오늘 우리가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성, SQ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셨는데요. 이 창의성의 4가지 하위 영역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창성이에요. 창의성 하면 독창적이어야 되죠. 새롭고 독특한 생각을 하는 능력이 독창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모방하지 않은 생각, 이런 사람들이 독창성 있는 사람이죠. 이거 부모 교육은 15점이고요. 자녀 교육은 이렇게 부모보다 좀 높아요. 부모, 자녀가 모두가 사실은 낮지만 그러나 독창성은 부모보다는 높으네, 자녀가. 네, 그래서 역시 이 독창성이 우리 시대의 어른이나 아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창의성 교육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 보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독창성은 더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오늘 새롭게 말썽을 부려도 너는 참 똑똑하고 독창성이 뛰어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번째 하위 영역은 융통성이에요. 이 창의성 안에 융통성이 있는 거 아시죠? 고정적인 사고의 밖에서 여러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이죠. 이 융통성이 없으면 깝깝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창백해져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그룹이 자녀 그룹보다는 더 발달했어요. 아무래도 삶을 더 사셨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여러 가지 문제의 해답을 갖고 내다보니까 역시 자녀들은 부모보다 아직 덜 발달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융통성 있는 부모가 되어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성이죠. sensitivity. 네, 이 민감성은 일상을 자세히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작은 변화에도 호기심을 갖는 능력이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반응하는 능력인데요. 이것은 자녀가 더 높아요.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고정관념 많이 갖고 계신가 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효율성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 감정,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의성이에요.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했는데 사람에게 악을 주고 망하게 하고
공격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창의성은 효용성,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효용성입니다. 기존의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서 가치를 만드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는 그런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창의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단해 보니까 우리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특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교육부 산하의 직업능률 해서 연구소에서 그 진로 레시피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든 진로 레시피 컨텐츠 채널인데요. 여기에 제가 진로 레시피를 제가 강의를 맡게 돼서 연구를 하다가 이번에 이 창의성 특강에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 부모님들에게 먼저 이 교육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시급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내 자녀의 미래를 창의성으로 준비하기. 이 창의성으로 준비하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오늘 창의성 SQ 특강 들어오신 분들은 횡재하셨어요. 이런 강의 정말 듣기 어렵고, 이런 강의는 이런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진로 레시피로 활용하는 강의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교육이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우리 나는 아직 그냥 유치원 어린이집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들이 훌쩍 큽니다. 그리고 지금의 1년은요 10년이에요. 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바뀌어버린 미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건 최근도 아니에요. 2014년의 일인데요. 여러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하버드, 또 MIT 이런 박사급, 그러니까 소위 천재라고 하는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스카우트해서 가는 기가 막힌 투자은행이었죠. 그런데 2014년에 딥러닝 기술을 탑재했어요. 그 인공지능 켄쇼라고 하는 AI 로봇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로봇인데 학습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그런 AI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켄쇼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탑재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명이 4주간, 4주간 꼬박 한 달 걸려서 매달 데이터 분석하고 미래시장 예측하는 거를 이 켄쇼는 불과 5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무서운 거예요. 24시간 내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죠. 로봇이니까.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이 켄쇼의 도입으로 골드만삭스의 직원 600명 중에서요 598명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다 퇴직하게 되고 내보냅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나마 2명은요 켄쇼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로봇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무조건 입력해 주는 사람 2명만 쓰고 다 해고했어요.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어느 대학 갈 거냐, 이거 사실은 이제 직업군이 달라지고 있고 인간의 직업이 이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29년 인간의 지능을 압도하는 AI가 2029년, 그 앞으로 지금 몇 년이죠? 2021년인가요? 지금 한 8년이면 나오겠네요. 그리고 전체 인간의 지능을 압도하는 AI가 이제 인간의 지능보다 인간의 지능이 진짜 높아야 200 안쪽이다. 근데 얘네들은 훨씬 더 높은 지능의 AI가 출현해서 2045년부터는 인간의 자리를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아는 창의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창의성 교육을 하니까 제가 이 교육을 특강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아는 창의성을 아셔야 돼요. 시대마다 문제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보세요. 1차 산업시대 지났고요. 2차 산업시대 지났고 3차 산업시대 그리고 오늘날 4차 산업시대예요. 여러분 1차 산업시대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에서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증기기관차가 발명하면서 뭐 사람의 손으로 이고지고 했던 것들이 변화됐겠죠. 이때 얼마나 이 기술혁명이 들어오므로 얼마나 많은 인간의 삶이 변화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2차 산업혁명이 왔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그 삶이 달라졌죠.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좋은 나무 성공학회 2005년도에 출연됐기 때문에 2005년도 제가 최초의 초기에 제가 굉장히 많은 강의를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지식정보화 시대,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에 대한 자녀 교육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훌쩍 한 몇 년, 2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 해서 제가 교육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를 통해서 훨씬 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 수요와 그리고 이 모든 그 컴퓨터를 통한 기술과 또 직장의 그 근무 방법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기술 개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미래과학기술을 예측하는 전문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이 피라미드를 보세요. 2090년 미래계급 전망인데요. AI 시대 예측 보고서의 충격적인 전망인데 이 책 제목은 미래사회보고서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서울대 교수팀 윤기윤, 김정옥, 김지영. 2017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미래사회에는 이런 피라미드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2090년 미래사회는 4계급으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계급에는 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T, 그 빅테이크들이 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위 두 번째 계급에는 세컨드 계급 거기는 이 플랫폼 소유자 그래서 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T 기업의 기술자들 데이터 입력하고 과학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부터 또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또 아주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중간 계급인데 여기는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는 딥러닝,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떠나서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초월한 어마어마한 AI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직업을 다 대체한다. 그 사람이 아니죠. AI 로봇가. 그래서 이 노동시장 대부분을 잠식해버려서 직업군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최하위 계급으로 떨어지는데 일반 시민은 프레카리아트, 그래서 불안정한 노동계층으로 떨어진답니다. 99%가. 잉여계층,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 되고 꿈이나 열정이 없고 일의 가치를 모르고 평생 생계 문제에 시달리는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가가 정부에서 그러면 이 일자리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학자가 얘기를 해서 2025년부터 국가에서 이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앞당긴 것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를 제가 만나보기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아직도 수학 능력, 영어 시험 뭐 이러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업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이런 기존의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특히 이 주입식 교육으로 아주 유명했던 일본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죠. 근데 이 150년 만에 교육의 대전환을 일본이 2013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대비하는 교육 과정을 갖게 하면서 토론, 독서, 발표, 글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공교육에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국제 바칼로레아를 공교육에 도입을 했다. 다시 말하면
2020년도까지 입시 교육을 폐지하고요. 과정상 시행착오로 수능 교육은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이런 결단을 이미 2020년도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은요, 주입식 교육의 대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위해서 모든 주입식 교육, 암기식 시험, 객관식 시험을 독서, 토론, 발표, 글쓰기로 대체하는 교육의 변환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하버드,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그리고 한국에선 서울대죠. 그런데 이런 바뀌는 입시 전략을 창의적으로 돌파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하버드보다 입학이 어려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4년에 개교해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미 이렇게 전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미네르바 스쿨을 만들었는데 이 하버드, 예일대, 스탠퍼드, 예일대, 하버드 얼마나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동시에 하버드 대학에 동시에 합격하고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이 되면 많은 그 천재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 미네르바 대학을 선택한대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인데요. 이 전 세계 7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거 캠퍼스가 없어요. 그리고 기숙사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아르헨티나, 인도에 있습니다. 100% 온라인 화상 토론 교육하고요. 에세이로 시험 보고 평가해요. 구글, 애플, 아마존 이렇게 이 글로벌 IT 기업에서 인턴십 경력을 쌓게 해서 그 회사들로 들어가는 직업군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1%, 2%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참신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먼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교실 안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지는 교육시대가 왔거든요. 인공지능 선생님이 교실에 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점점 교실의 종말을 가져오는데요. 호주 유치원에서는 로봇이 친구인데 요가하고 코딩도 배우고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유치원은 로봇 선생님을 불렀어요. 아이다라고 이름이. 그래서 지식교육, 예술교육, 놀이교육까지 다 시켜서 알파벳, 숫자, 코딩, 음악, 미술, 체육, 심지어는 상호작용과 친구놀이까지 이 AI가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일까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공지능 로봇과 친구를 중국의 유치원들이 AI 활용 수업이 돼서 이제 화제를 먹고 있는데 중국 전역에 600곳 유치원에 키코 로봇 선생이 들어와서 지식, 예술, 놀이교육까지. 그래서 예술교육에는 음악교육과 무용까지도 이 로봇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AI가 교실에까지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제주의 대정동에 AI 영어 회화 교육을 로봇으로 하는 그 선생님을 하나 이 AI 로봇을 모셔왔는데 이름은 뮤지오예요. 뮤지오. 이 뮤지오가 그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런 AI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저는 무엇을 개발했을까요? 좋은나무 성품학교는 성품을 가르치는 로봇을 개발했죠. 성품 놀이판과 성품을 가르치는 로봇으로 미래 SQ, 소프트웨어 적성을 키우고 컴퓨터 없이 언플러그에 된 그런 그 코딩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알고리즘을 익히면서 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까지 성품과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건 정말 왜냐하면 이 성품을 가르치는 로봇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품을 키우는 좋은 동화책들을 로봇이 가르쳐주고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교사가 대체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완벽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이 국내 분야 교육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점이 2025년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서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죠.
2030년에는 교사가 사라진다 그래서 세계 미래학회가 보고서를 냈어요. 끔찍하죠. 교사가 없이 어떻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자리를 AI가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2027년 안에 인공지능이 학교에서 인간 교사를 대신할 거다라고 이 버킹엄 대학교 부총장 앤서니 셀던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한 지식이나 이런 정보들은 정확하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감정, 그리고 진짜 아이들을 공감하고 또 아이들에게 진정한 분별력을 시켜서 아이들이 그런 도덕적으로 매너 있고, 그러면서도 이런 이 문제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로봇은 입력한 것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정한 공감도 없고 진정한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파괴되는 거죠. 아이들의 정서가 파괴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계화된 상품으로 정말 많은 문제점, 정체성 혼란, 정서적 풍성함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우울감과 고립성과 굉장히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애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저는 이거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격리하다 보면 이런 상담이 필요하면, 정서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항상 밑에 뜨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계속 정서적인 우울감과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거 내다보시고 이 세대가 간다고 해가지고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 분별을 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9월 7일 날 좋은 나무 기독학교 중학교를 세우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비전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전략들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뭐 학교를 오시든 안 오시든 미래에 꼭 필요한 자녀 교육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눈에 띄는 AI 교육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한 고민도 있고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교육이에요. 성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눈에 띄게 인간의 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 아시나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데요. 2011년부터 대한민국의 보육교사를 위한 유아 성교육 매뉴얼, 이런 걸 막 매뉴얼을 보내줘가지고 포괄적 성교육, 이 CSE, 여러분이 부모님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포괄적 성교육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 아이들의 생태적인 기능들을 파멸시키는 놀라운 전략들이 숨어 있어서 정말 그런데 사람들은 포괄적 성교육이 뭐야? 이렇게 이 단어들을 가지고 가버려서 되게 의문하고 의아해해서 뭐지 이러는 동안 교육이 확 진행되는 이런 학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육교사 학부모의 수요 조사를 근거한다 그랬으니까 많은 보육교사 또 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학부모님들은 반대해야 돼. 우리 아이에게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이 교육 내용 들여다보면 놀라운데, 소통과 협상 능력의 제고, 막 되게 성교육에서 이런 걸 가르쳐? 되게 좋네? 그런데 막 갈수록 너무 무서워요. 섹슈얼리티, 성에 대한 긍정적인 조비. 그래서 얘들이 갖고 나가는 게 섹슈얼리티예요. 자, 그렇다면 유치원은 또 어떨까요? 유치원도요. 유치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추진을 서울시 교육청이 2021년 4월에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진 내용은 유치원 성교육을 유아 때부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유아 성인지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 성인지 교육,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시간이 되면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성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성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데, 이걸 3살부터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 그 4차 산업 시대에 인간의 성을 다 도식화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인간의 이 생식기를 파괴하는, 그래서 생산 능력을 파괴하는 놀라운 전략들을 유치원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성행동 수준 진단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유아 성행동 문제 대응 관리 역량을 제고해서 유아 성인지 성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공문과, 제가 오죽하면 제가 참 다음 세대에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유치원 성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는 걸 쭉 더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뭐 성인지 교육 활동 자료를 다 주는데요. 그런 것들이 성평등 예방 교육. 그래서 나답게 너답게 양성평등 나부터 실천해요. 이런 것들이 다 유아교육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공문들이 오고 이런 교육과정들이 발표될 때마다 도대체 이런 연구를 누가 하지? 이게 궁금했어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런 걸 연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교육을 하지? 이거 참 궁금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2018년에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이 성교육이 유네스코에서 만든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UN, 유네스코 굉장히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룹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창의적으로 다시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 중국에서부터 이 코로나가 출현이 훨씬 더 앞당겨서 1, 2년 그렇게 먼저 만들어졌는데 유네스코에서 말하지 않았잖아요. 유네스코 그 총장께서. 그래서 그 더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 그리고 이런 어떤 특정한 그 그룹 속에 전략적으로 음모적으로 이 유네스코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세계에 있는 석학들과 연구를 하는 거죠. 발표하게 하고 돈을 주니까 그냥 저절로 막 이런 쪽으로 이 성평등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교육은요. 처음엔 관계로 들어가지만 가치 교육 이러면서 섹슈얼리티, 제가 이 섹슈얼리티는 다시 설명할 거예요.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뭐 이러면서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 건강 이러면서 정말 그 포르노 수준의 교육까지 이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그게 통과가 되기만 하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밖에 다양한 이런 성적 기호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는 성경적인 SQ 교육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첫 수행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신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이 문화적 사명과 이 창조로적 사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밖에 다른 동물들과 그 밖에 소아 성애자와 막 이렇게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이게 존중이고 이게 평등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개념 속에 이 인간의 성교육을 끌어들여서 이걸 교과서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 파괴되냐면 아이들의 이 생산 기능, 하나님이 고유하게 생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결혼을 통하여 경건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인간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도 자녀를 양성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레즈비언은 게이들 서로 정자와 난자를 바꿔서 대리모, 대리부부로 해주고 더 큰 거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인공지능으로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그들의 정자와 난자를 받아서 인공적으로 인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뇌에는 칩을 넣겠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돼지에다가 칩을 성공시켰대요. 쥐에게도 성공시켰다 그러고 뭐 유명한 기업에서 이미 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들에게 지식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몇만 대의 컴퓨터의 그 지식을 칩으로 넣어주는 이런 피부는 거미 피부. 그래서 추위나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찢겨지지 않는. 눈은 2.0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도전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미 교과서로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몰랐고 내 자녀를 그냥 학교에 가서 선생님 교육 잘 받아 이러고 보내는 동안에 이 교육이 이미 다 체계적으로 퍼져서 이제는 유치원까지 2011년부터 공문으로 계속 내려오고 교사들을 교육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시 교육은 죽었다. 밤색 농성, 지하철 기습 시위를 계속하면서 학부형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학부모는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거부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략들을 담은 교과서로, 그리고 학생의 인권이라고 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임신할 수 있는 권리, 섹스할 수 있는 권리,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대체, 그리고 어떤 성의 기호를 존중해줘야 된다, 등등 해서 그게 학생의 권리라고 내세우는 이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학부모들이, 의식 있는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교과서 보셨나요? 이 교과서 한번 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교과서들이 막 여기에 도서관 가면 동의교육, 성평등 교육, 어린이 페미니즘 교육 이런 말할 수 없는 교육들이 교육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학교에서는요, 엄마 아빠 호칭을 없애라고 지금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차별적 언어라는 거죠. 엄마와 엄마, 아빠와 아빠가 결혼한 가정 애들도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대신에 뭐라고 쓰라고 그러냐면 그냥 어른 혹은 식구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5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시켰어요. 제가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창의적인 성교육을 지금 거꾸로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10월에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오래 가지 않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아주 급하게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 모든 출판팀이 여기다가 지금 이제 올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갖고 간 이 아이들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들의 성교육은 1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로 가져가 버려요. 2번 젠더, 그래서 그 젠더는 나다움 교육이라고 가져가 버려요. 3번은 성평등, 4번은 동의교육, 5번은 섹슈얼리티라고 해요. 제가 이거 그냥 이 그림 이거 보고 그냥 설명을 해야 돼. 애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냐면, 교과서도 다 있어요. 이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교육이란 이래가지고요, 일상에서 이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래요. 민감성 있게. 그래서 내 권리를 지키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3살부터 이런 교과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잔데 내가 손해보는 거, 나 남잔데 내가 손해보는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 고발하고 권리를 지키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교과서에, 이런 학교에 페미니즘을 이 성인지 교육은 이 페미니즘 교육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좋은 단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양성평등, 여성우월, 성해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아닌 나다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내가 남자, 이렇게 생식기로 남자 여자가 이렇게 판별되는 거는 부당하다. 내가 남자 걸 달고 음경을 달고 왔지만 난 나다움이 여자야. 그럼 난 여자다. 나는 음수를 갖고 태어났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남자다움이야. 그러면 나는 남자야. 이렇게 키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갈 거죠. 두 번째는 젠더 교육인데, 이건 나다움 교육을 더 강조시켜요. 그래서 생물학적 특징 위에도 57개 이상의 성을 기반, 57개. 복잡합니다. 이제 앞으로 젠더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더 이제 제가 만든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만든 창의적 성교육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것들을 부모가 교육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냥 교과서로 공부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섹스를 구분하고, 내가 그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젠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학습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죠. 세 번째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든 교과서가 만들어졌어요. 성평등 말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젠더 퀴어, 제3의 성까지 모두 성으로 인정해서요, 인간 사회에서는 단순히 남녀 성별로만 분류할 수 없고, 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말고도 젠더 퀴어, 다양한 성지향성, 양성애, 범성애, 동성애 이런 것들을 다 평등이라고 개념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국제기구 유엔이요, 17가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하나가 이 성평등으로 잡고 계속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또 이 성평등 속에는 이 성주류화를 또 아주 이끌어 가는데요. 유엔에서는 이 GM, 성주류화, 성평등을 받아들인 나라에만 개발도상국 지원금을 줘서 이 포괄적 성교육, 지금 제가 말한 이 교육을 그냥 싫든 좋든 다 가르치게끔 전 세계를 지금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창의적으로 미래 교육을, 자녀 교육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동의 교육이에요. 좋은 말 다 들어갔어요. 아이들에게 이 동의 교육을 시키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권리를 지키기 뭐 이래서요.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규정해요. 이걸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7살 외국에서는 7살짜리 아들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는 나다움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가 되겠다고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기겁을 했죠. 멀쩡한 아들이 성전환 수술로 해서 여자가 딸이 되겠다고 하니 엄마가 반대했어요. 아빠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아이들의 동의가 더 중요해. 부모의 권위는 없어. 아이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내 몸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얘는 전환을 해야 돼. 얘 전환시켰어요. 말도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죠. 이거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데 이 동의 교육, 그래서 이 동의, 너 어린이를 위한 동의, 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너의 몸이야. 그리고 너의 몸에 대한 모든 것은 너에게 결정할 권리가 있어. 너 외에 그 누구도 너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어. 친구에게도 없고 낯선 사람에게도 없고 내가 아는 어른에게도 없어. 그 누구도 너의 몸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너 외에는 없어. 그게 바로 신체적 자유권이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동의, 허락이라는 거야. 그 누구도 너의 몸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 동의를 연습해봐. 이거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만든 책자예요.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섭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연령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섹슈얼리티는 성은 인간 삶의 근본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양상을 포함한 남녀의 성행동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감정, 태도, 규범, 이해, 가치관, 행동 방식들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랑 섹스하는 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진리의 문제가 아니야. 문화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을 문화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는 개고기를 먹고 어떤 문화에서는 개고기를 안 먹어. 그럼 문화적 차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성을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런 이 창조의 원리를 아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기는 성경적 SQ니까 저는 성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의 이 시대의 창의성은요, 성경으로 창의성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마치려고 해요. 1.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대의 모든 시대, 4차 산업, 5차 산업 이제 앞으로 계속 와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에 시대 연구라고 하는 과목을 넣을 거예요. 이 시대, 제가 요즘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고 성품 큐티 올리잖아요. 제 마음속에 굉장한 해답을 많이 얻습니다. 정말 그 아수르 시대부터 아람, 구스, 애굽, 바벨론 다 멸망한단 말이죠. 오늘은 제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오늘은 유다의 멸망 올렸는데 왜 멸망했을까? 이 시대들이.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 살았을 때 그 시대가 폭망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예, 이런 세계 미래 보고서를 유엔에서는 막 만들어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해요. 다니엘 묵상해 보세요. 그는 예, 시대를 이긴 사람이고 포로로 갔지만 그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신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메데 다리오,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그 시대의 재상, 선지자로 살았어요.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화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낸 왕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재상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높은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예,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제 마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적 성교육을 진리로 가르칠까? 그래서 저는 그 조화성이라고 하는 교재를 3세부터 이제 저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3살부터 성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그들이 왜 가르칠까? 네, 그건 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얘네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인간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식기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저들의 전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빛의 자녀들을 양성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창조적 성교육 잠깐만 제가 이 언어 이 변화 이 용어 정의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이 성경적 성교육, 다시 말하면 창의적 성교육을 저는 조화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이것을 출범을 하는데요. 첫째는 성인지 감수성 대 창조론적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민감하게 내 성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창조론적 감수성을 키워라. 성경적 성교육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 이것으로 교육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창조론적 교육의 교육의 목표 이런 건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젠더. 저들은 나다움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들이 내가 생식기에 생태적으로 무엇을 갖고 태어나느냐 중요하지 않다. 나다움을 찾아라.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면 나는 나다움은 남자야.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나댐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나의 나댐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안에 나의 성에 대한 사명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평등 대 성책임이에요. 저들은 성이 평등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젠더 퀴어, 제3의 성까지를 모두 성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이 젠더 퀴어에 대한 이 평등이 다양한 성 지향성, 양성의, 범성의, 동성애 이것도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분의 창조 계획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 자체가 존귀하게 남자로 여자로 사명을 갖고 각각의 위치를 지켜갈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성책임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감까지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동의교육. 너무 무서운 교육이에요, 이거. 동의교육 대 순종교육 해서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을 잘 지키고 판단을 잘할 때까지 비고치키는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했어요. 주변에 그런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온전한 어른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념인데요. 우리가 이 순종교육을 통해서 동의교육이 아닌 순종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섹슈얼리티와 성진리가 있는데요. 섹슈얼리티는 성이 문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끝이 다른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10월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이거 지금 이제 출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막 너무 이 시대가 몰락하는지 너무 많은 교사 연수 시키면서 정말 애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교육으로 교과서로 만들어져서 막 나가는 거 보고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는 끝이 다른 교육을 해야 돼요. 젠더 이론의 창시자는 존 머니예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로 재임하면서 환자들의 성별 재지정 수술을 굉장히 많이 시행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시키고 망쳤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성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그분의 손에 의지하면서 창의적인 자녀 교육을 이 시절 이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모든 원장님들, 선생님들, 모든 교사 여러분,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45차 성품 영성 세미나 9월 10일 오후 5시부터 7시에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육이 영성 세미나 시작되는데요. 선생님들도 오시고 부모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나무 성품TV, 구투리 성품TV 다 실시간 방송되니까요. 아마 좋은나무 성품TV에서 실시간 방송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함께 이 시대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시지 못하셨던 부모님들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그 녹화본을 또 올릴 테니까요. 그거를 통해 다시 수강하시고요. 내일 오후 7시에 이 똑같은 줌 링크를 통해 좋은 나무 기독학교 비전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